안녕하십니까. 아라메디컬그룹의 윤성민 대표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삶이 많이 바뀌고 있고 사실 병원 경영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과연 의료 경영이 어떤 패턴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코로나가 사실 우리 미래에 가야 될 환경을 많이 당겨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당겨진 환경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 있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객의 니즈가 좀 변화된 게 있죠.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뭐가 가장 중요해졌습니까? 바로 안전이죠. 안전이 중요하고 신뢰라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병원은 더 그렇죠. 이제 어딜 가도 안전하지 않고 모일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의료 쇼핑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의료 보험 수가 체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요. 어때요? 지금은요? 예, 절대로 가능하면 안 가는 거를 안 가고 있죠, 당연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구매 패턴도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서 먼저 사전에 예전에 방문해서 의료 쇼핑을 통해서 병원을 선택하면 됐는데 의료 쇼핑이 안 되잖아요. 의료 쇼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검색을 하고 더 확실한 병원을 이제 찾아야 되죠. 바로 온라인 검색에서 온라인 베이스에서 좋은 병원을 선별하는 방식이 더 많아졌다라는 게 실제 코로나 이후 고객들의 패턴이 변화된 겁니다. 그럼 고객들이 변화된 거에서 마케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일단 온라인에서 검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온라인 내 차별화된 컨텐츠가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선 마케팅이라고 해서 병원들마다 지금 종합병원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 많이들 만들었어요. 한 2년 사이에. 예, 코로나가 오고요. 유튜브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웬만한 병원들은 다 유튜브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고객 충성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의료 쇼핑이 안 되다 보니까요. 충성도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 병원에 더욱더 고객들이 더 집중하는 경우가 생기죠. 실제로 고객 충성도가 높은 병원들이요. 코로나 이후 매출이 거의 안 줄었습니다. 오히려 매출이 올라간 병원도 많이 있어요. 처음엔 제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 병원들은 왜 매출이 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병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을 때 결국 찾은 답은 뭐냐? 그 병원들은 기존에 고객 충성도가 높아서 오히려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병원에 더 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에 많이 익숙해졌죠. 네, 제가 치료 베이스에서도 이제 디지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면은 앞으로 방향성이 좀 뒤떨어진 느낌일 거다 해서 디지털을 많이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이런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매우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 고객들 보면 온라인에서 즐기는 것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콘서트, 박람회, 교육, 모든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온라인 안에서 많은 업무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로 봤듯이 저도 지금 뭘로 드리고 있어요? 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벌써 지금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제 강의를 듣고 계셨을 텐데 저도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한 거죠. 많은 학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웨비나로 온라인으로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서트조차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예, 이런 아이들은요, 학생들 교육은요, 또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래에 있어야 될 게 확 당겨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웹 빅데이터로 코로나 이후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애프터 코로나라고 해서 애톰 집에서 놀고 있다. 예. 이거를 잘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로 더 잘된 기업들이 많은 것들을 코로나가 오히려 생활 패턴을 바꾸면서 그 기회를 잡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결국 넷플릭스나 집에서 놀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가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오늘의 집처럼 내부에 많이 머물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더 많이 신경 쓰게 되고요. 그리고 하우스 오피스라고 해서 집에 오피스도 만들어 놓게 되고요. 그리고 헬스장을 못 가니까 홈 트레이닝에서 각종 트레이닝 용품들, 그리고 중고거래 많이 하죠. 아무래도 수익이 줄다 보니까 엄청 성장했죠.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들이요. 그리고 오히려
명품 하나 정도는 스트레스 받잖아요. 고가로 나만을 위한 소비를 하자. 아, 낚시, 골프, 요즘 골프장 잡기 너무 힘들죠. 엄청 급증했습니다. 해외도 못 나가고요. 오히려 또 계속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 더 나를 리플렉싱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더 늘어났고요. 명상 늘어났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주식 베이스에, 온라인 베이스에 도는 어떤 증권 외비해서 아주 젊은 사람들 투자나 이런 어떤 관심이 확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로 실질적인 환경 변화가 일어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 관계 관리에서 한번 볼게요. 비대면 관계가 증진했습니다. 예전에 만나는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카톡이나 전화나 이런 방식으로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게 되게 익숙해졌죠. 고객에게 주는 혜택들도요, 웹 솔루션을 많이 이제 만들게 됐어요. 예전에 한 번 더 병원을 방문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이런 건데, 환자 앞에서 설명하는 것도 환자들이 싫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웹으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전달해 준다든지, 좀 더 접촉에서는 시간을 줄이고 비접촉 부분의 시간에 고객 관리를 늘리는 거죠. 치료 관리, 운동 체크 뭐 이런 것도 다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우 만족 포인트 변화가, 예전에는요, 시간을 많이 써서 시간을 늘려서 관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접촉을 많이 하고 관계 시간을 늘리는 거를 별로 고객이 안 좋아하죠. 혹시 그 사이에 뭔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관계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결국 고객은 만나는 걸 좋아해요.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 접촉의 방식이 비대면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넘쳐나는 많은 병원들이 다 유튜브를 해요. 컨텐츠에서. 그럼 앞으로 뭐가 중요시 될까라고 보면, 결국은 또 컨텐츠 질과 컨텐츠 공유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물을 좀 볼게요. 코로나 이후 대부분 병원들이 매출이 줄었죠. 예. 많이 줄은 과도 있고 적게 줄은 과도 있는데 그 차이는 있지만 많이 줄었어요. 일부 제가 아까 말한 일부 병원들 빼놓고는 많은 병원들이 작던 크건 조금씩 매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비용이 또 증가했죠. 감염을 예방해야 되니까요. 용품도 사야 되고 이런 비용들은 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완전 피크일 때 생각지도 못한 또 그 휴업을 해야 되는 병원들도 있고요. 쉬는 병원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위험이 확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글로벌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지금 계속 그 1년 반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백신이 나오긴 했지만 한동안 또 계속 코로나 가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또 이러한 코로나가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막 비상 선포도 하고요. 경영난이 힘들어진 병원들도 있고요. 특히 해외 환자 중심으로 움직였던 병원들은 해외 환자는 다 끊겼기 때문에, 우리 명동 지금 최근에 심각한 거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매출이 늘어난 병원들을 보면,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빠른 대처, 감염 관리를,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 상황이 왔습니다. 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좀 더 빠른 성과를, 위험을, 리스크를 제거하고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경영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감염 관리를 빨리 대처한 거죠. 빨리 도입하고 환자들한테 빨리 알리고, 우리는 안전한 병원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병원을 어차피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준비된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라포를 잘 형성돼 있고 신뢰도가 높은 병원들, 그리고 온라인 영역에 아까처럼 마케팅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컨텐츠를 더 집어넣어서 소비자들이 더 선택하게 한 병원들, 그리고 고객과 CRM을 좀 더 이런 시기에 더욱더 강화했던 병원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일도 생겼습니다. 치료 영역도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이후 치료 변화가 많은데요. 감염 관리가 중요시 되면서 갑자기 가장 힘든 병원이 뭡니까?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들 고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과. 왜요? 너무 손을 잘 씻으니까 사실 감기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들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기업들이 지금 출시하는 제품들도 그렇고요. 갑자기 이런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요. 참 재밌는 게 우울증이나 두통 이런 것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다들 야외 활동을 못하니까 다들 집콕하면서 비만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분야가 좀 더 코로나 이후에도 더 많이 좀 움직이겠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재밌는 게 성형수술 같은 경우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왜요? 마스크를 쓸 수 있고요. 또 자택근무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서 오히려 이런 수술은 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본다면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또 HR 변화를 좀 볼게요. 직원들 감염 업무가 엄청 늘어났죠. 다들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의료인들이요. 사실 그냥 근무하기도 힘든데 전부 감염을 방지해야 돼서 옷을 입고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근무하셨으니 무지하게 힘들었죠. 그리고 실제 지금도 다 마스크와 그리고 들어온 한 명 한 명 전부 체크해야 되고 이런 업무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많았죠. 계속 채용해야 되는 것도 어렵고 뭐 퇴직을 시켜야 되나 이런 인력 조정의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외부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 근무 스트레스가 당연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온택트 근무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온라인 기획이라든지 비접촉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방식들도 전부 온라인 베이스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의 소통을 하다 보면 이제 공간 제약이 많아요. 최근에 한 그 의원에서 그 교육을 하는데 작은 의원인데도 온라인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진료실에서 각자 방에서 모여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줌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 보면서 참 미래를 잘 대응하고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온라인이라는 교육이라는 게 사실 공간을 없애는, 공간을 파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올려놨을 때 언제든지 또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소통을 더욱더 해나가는 병원들도 있다는 거죠. 저희 회사도 오프라인 교육이 줄면서 종합병원들은 온라인 교육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병원들 채용을 해주면서 온라인 채용도 하고 있거든요. 면접을요. 중국은 사실 이게 되게 다양한 예전부터 했었는데 워낙 국가가 크다 보니까 한국은 사실 채용하면 다 면접하면은 다 대면 면접을 생각하는데 온라인이 생기면 코로나가 생기면서 지금 온라인 면접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온라인 면접으로 지방이나 좋은 인재를 채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좀 다양할 필요가 또 있겠죠.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위기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를 받아들일 때 어떤 병원들은 이 위기를 빨리 인식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회로 가져갈 거냐라는 사고로 빨리 전략을 짜는 대로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어떻죠? 왜 하필 이런 게 온 거야? 왜 하필 코로나가 온 거야? 없어지겠지.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하면서 그냥 계속 대처 없이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병원은 차이가 확실히 나겠죠.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한테는 위기인데요. 어떤 기업한테는 또 기회이기도 한 거죠. 중국의 유명한 그 진동 같은 경우도요. 사실 쌌을 때 오프라인 매장 12개 중에 11개 문을 닫으면서 이런 위기에 뭘 대처할까 해서 온라인으로 몰을 만든 게 지금 최대의 진동 몰이 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점을 갖고 대처하냐가 더 중요하죠. 한 헬스장인데요. 여기 헬스장도 똑같습니다. 코로나로 헬스장 방문을 못하니까 뭐 한 거예요? 렌탈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을 스피커라고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기회를 가져온 거죠. 식당들도 똑같죠. 방문을 못하니까 전부 배달로 바꿔서 좀 더 배달 서비스를 한 식당들은 잘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 배달을 안 하고 그대로 오프라인으로만 계속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린 데들은 계속 매출이 떨어지는 어떤 위기에 들어갔겠죠. 차 서비스도 똑같아요. 최근에 방문차 서비스 있잖아요.
찾아오는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그냥 고쳐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로 오히려 더 성장한 부분이 됐죠. 그리고 집에 머물다 보니까요. 온라인 게임들은 어땠을까요?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게임만 성장한 게 아니라 유통으로 갔을 때도 어때요? 우리가 백화점 다 매출 줄었죠. 백화점 매출은 줄었지만 온라인 쪽은 어떨까요? 뭐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쪽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유통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하고 있는 마트 몰들이 전부 다 전환하고 있죠. 뭘로요?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도전하고 전환해서 그 시장을 가고 있지만 쉽지는 않지만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미디어, 영화 극장도 어때요? 대부분 극장들이 너무 힘들었죠. 그 힘든 시기에 또 누가 성장했습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회를 가져오는 시기였습니다. 중요한 건 코로나19 외에 병원 전략 수립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기인데 그냥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첫째, 치료, 마케팅, 인사에 대한 디지털 적극 방향이 이제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원장님들 디지털이라는 용어의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소비자들이 그만큼 이제 익숙해졌어요. 마케팅도 디지털에서 마케팅하는 부분이 중요해졌고 컨텐츠가 중요해졌고요. 채용도 이런 디지털을 활용해서 뭐 준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하는 게 이제는 매우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력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 해도 또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만들 수 있는 채용을 통해서 이쪽을 강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잘된 병원들 특징이 뭐였습니까? 결국 충성도가 높은 병원들은 더욱더 소비자들이 찾아오게 됐잖아요. 고객 충성도를 강화시키는 전략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이 계속 튀어나올 때요. 결국은 충성도를 잘 만든 병원들은 살아남고 충성도를 만들지 못한 병원들은 위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겪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리스크 관리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다 겪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빠르게 전환해서 빨리 정상화된 병원을 잘 운영하느냐라는 어떤 관리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쵸?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대처를 잘 해서 이런 힘든 환경을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몇 년 후에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가져가는 병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